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시스입니다. 이시스의 셀프 힐링 7번째 이야기는 우리 몸속에 생기는 가스, 방귀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어떤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한 의사가 나와서 시청자 전화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어요. 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온몸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요. 정말 죽겠어요. 어떻게 가스를 빼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나 의사는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라는 말 이외에는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가스를 빼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더군요. 사람이 방귀를 뀌지 않으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말에도 방귀를 뀌지 못하는 고통과 더운 여름에도 땀을 흘리지 못하는 고통이 아주 크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몸의 기초적인 신진대사가 곧 생명활동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에서 가스는 먹은 음식이 분해될 때, 그리고 먹은 음식이 부패될 때 가장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입으로 들어온 공기도 가스가 된다고 하네요. 몸속에서 배출되지 않는 가스는 장이나 위, 그리고 인근 장기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나 본래 우리 몸에서 가스가 생성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속의 장은 속이 텅 빈 얇은 관인데요. 저 관 속에 적당한 양의 가스가 들어있어서 모양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아주 쉽게 다른 장기에 의해 눌리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래서 장이 협착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장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몸에서 적당한 양의 가스가 발생하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 긴 관이 바람에 부푼 풍선처럼 탱탱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몸속의 가스 또한 필요해서 생산되는 일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옆구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이 또한 배출되지 못한 가스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군요. 보통 여기 이런 부분에 가스가 모이게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요. 장의 운동이 약해지면 앞에 있는 경사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 별표된 부분들에 자꾸 가스가 모여서 장이 부풀어 오르고 그 아래나 주변 장기들을 압박하여 아플 수 있다는군요. 물론 모든 옆구리 통증을 이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몸속에서 잘 배출되지 못하는 가스는 정말 우리를 심각하게 할 수 있더군요. 그럼 장 속에서 어떻게 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장 속에서 가스가 배출되는 확실한 원리가 있지요. 그 첫 번째는 가스는 입이나 항문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즉 트림이나 방귀로 배출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트림을 잘 하는지 방귀를 잘 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서 생성된 가스들이 잘 빠져나가면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소화와 배설기관들이 막힌 데 없이 잘 소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스는 반드시 장이 연두운동을 해야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이 잘 운동하면 가스 배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도 배변을 잘 못해도 그리고 가스가 잘 안 나와도 모두 운동을 추천하는 거예요. 일단 운동을 하면 몸속에 혈액이 순환되면서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그러면 몸의 장기나 장 또한 운동을 하게 되니까요. 건강할 때는 가스 배출을 위해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하는 정도의 움직임만으로 가스가 잘 배출돼요. 음식을 먹으면 위 속에 고여있던 가스가 압력을 받아서 트림으로 잘 나오지요. 건강한 사람은 말을 할 때도 몸속 불필요한 가스가 나가서 특별히 방귀를 많이 뀌지는 않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방귀도 많이 안 뀌고 가스 배출에 크게 신경 안 쓰게 돼요. 그러나 방귀를 크게 소리를 내며 자주 뀌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설 등의 문제가 이제 생겼다고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건강해서가 아니라 장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방귀를 못 뀌고 트림도 못하고 조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인데요. 이유는 바로 자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 생겨야만 비로소 가스 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상태가 되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옆구리 통증이 오고서야 겨우 가스 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움직임이 너무 둔해져서 가스가 배출되지 못하고 장을 부풀게 해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인근 장기를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음에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는 장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장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가를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해도 시원하게 가스가 배출 안 되는 이유는 장이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는요, 몸이 냉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변비 문제를 다루면서 장이 따뜻하고 수분이 충분해야 잘 움직인다고 언급했지요. 만약 변비로 인해 대장이 차가워져 있으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곧 주변의 다른 장기들도 다 같이 차가워지면 움직임도 둔해져요. 그래서 대장, 소장, 위장, 방광, 자궁, 신장 등 인접 장기들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지요. 가스 배출을 못하는 분이라면 먼저 손으로 배를 만져보세요. 어린아이의 배처럼 따뜻하지 않거나 아주 차갑거나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몸속에 생긴 가스를 배출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장을 움직이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장을 잘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냉기를 제거하세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많이 마셔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이스크림이나 찬물, 얼음 음료 등 몸을 차갑게 냉각시키는 음식을 자제하세요. 따뜻하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따뜻한 차로는 보이차를 권해드려요. 다구와 차오를 사용해서 편안한 시간에 넉넉하게 드세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침대 위에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리스 등을 깔아서 항상 따뜻하게 주무세요. 찜질을 한다는 생각으로 땀을 흘리면서 주무세요. 사계절 내내 이렇게 하세요. 등과 배에 찜질을 하세요. 반드시 꼭 찜질팩이나 콩자루 찜질 주머니를 만들어서 배에 올려두고 주무세요. 필요하면 하룻밤에 몇 번이고 찜질팩을 갈아주면서 허리와 배 쪽 장기에 쌓인 냉기를 제거하세요. 방귀가 나오게 되더라도 배가 완전히 따뜻해져서 어렸을 때처럼 배가 따뜻한 난로처럼 열을 낼 때까지 계속하세요. 제가 보이차를 마시면서 구역질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과다출혈로 몸을 냉각시켜야 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이차를 마시지 않다가 과다출혈을 고치고 나서야 가스 제거를 위해 다시 오랜만에 보이차를 마시기 시작했었어요. 보이차를 마시니까 상체가 더워지면서 열이 나고 트림이 올라오더니 구역질까지 나오더군요. 구역질을 하면 식도가 더 크게 열리면서 위장 깊숙이 정체되어 있던 가스가 마치 막혔던 게 확 터지는 것처럼 나왔어요. 트림을 한 번 하는 게 아주 힘들고 거칠었어요. 그런데 소장과 결장, 대장 등에 가스가 다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구역질이 올라오더군요. 후에 배에 찜질을 하면서 가스가 빠지고 그러자 구역질이 사라졌어요. 가스 제거를 위해 추가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위의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되면 가스가 많이 생성되고 또 가스가 잘 배출되지 못하니까 음식을 먹고 소화와 흡수가 잘 되도록 위를 잘 돌봐주세요. 위에 가스가 차 있어도 소화가 잘 안되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위 역시 따뜻하게 찜질을 해줘서 따뜻함을 유지하면 기능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유산균과 섬유질 섭취도 장의 운동이 잘 되도록 도와주죠. 그러나 가스 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를 따뜻하게 하는 찜질이에요. 이걸 꼭 해야 합니다.
역시 가스를 빼려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만고 불변의 진리인 것이었어요. 살아있는 이상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질병을 치료할 때 제일 먼저 몸이 충분히 따뜻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 같아요. 몸이 차가우면 약을 먹어도 약발도 잘 안 듣는다고 하죠. 저의 경우 아랫배에 찜질을 하면서 옛날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배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냉기가 많이 빠져서 손으로 만져보면 따뜻했지만 뭔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콩자루를 만들어서 허리와 배에 대고 몇 시간씩 찜질을 하고 잠이 들어요. 지금도 찜질을 계속하죠. 재미난 건 그러고 자고 나면 꼭 새벽녘에 정체되어 있던 가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밤새 따뜻해진 몸이 그때 돼서야 장의 운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가스가 나올 때 사진 속에 누워있는 여자분처럼 다리를 하면 가스가 더 잘 배출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장의 움직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가스를 제거하는 일이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엄청난 양의 가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새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몸속 안에 정체되어 있던 가스들의 양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 방법으로 가스 배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방송에서 온몸에 가스가 찬 것 같아 너무 괴롭다고 하셨던 여성분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여러분도 꼭 성공하시길 빌게요. 우리 모두 두려움이 없고 쾌감이 가득한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서 저 이시스와 계속 함께해요. 고맙습니다.